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지내나 싶었더니 늦겨울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화씨 0도, 섭씨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1일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하기 시작해 화씨 18도까지 내려가고 12일에는 최고 기온이 29도, 최저 18도의 차가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첫날인 13일에는 최고 기온이 화씨 24도에 머무르고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도, 섭씨 마이너스 17.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발렌타인스 데이 14일에도 최고 기온이 화씨 17도, 최저 기온은 화씨 10도로 매서운 환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15일 역시 최고 기온 30도, 최저 기온 8도로 연휴 내내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16일인 화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고 최고 기온 40도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두 번째 경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에 속해 있지 않은 두 후보의 승리는 노동자 계층의 분노 표출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치러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선거에서 샌더스와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는 60%의 득표율로 38%에 그친 힐러리를 22%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공화당은 35%의 득표율을 올린 트럼프 후보가 득표율 16%의 존 케이식 후보를 19%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따라서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전 끝에 석패한 샌더스는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더욱 거센 돌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는 뉴햄프셔 승리 직후 수시간 만에 $260만 선거 자금을 모금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의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이번 경선의 패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크루즈에게 당했던 일격을 단번에 만회하며 다시 돌풍을 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크루즈와 루비오를 큰 폭으로 누름에 따라 향후 레이스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회장은 오는 20일과 27일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펼쳐지고 3월 1일에는 12개 주가 동시에 실시하는 슈퍼화요일 경선이 이어집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국회의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어제 저녁 미동부 미래 포럼 행사에 참석해 오는 13일 마감되는 재외선거 등록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창영 의원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이 재외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기, 예산을 많이 좀 참 편성하고 싶어도 또 재외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래야. 양 의원은 또 한인들의 해외 진출은 국력이 신장되는 일이고 국익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서 이중국적 연령을 45세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시립대 법대와 공동으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상담을 통해 적법한 길을 알려주고 이민 사기 또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9일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 시립대와 함께 한국어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의 프로그램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뉴욕 시립대 법대 측은 뉴욕주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민참여센터 측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이민법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예약하고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도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퀸즈와 맨해튼 두 곳에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사건 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있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올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인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종 차별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희, 라정미 공동회장의 연임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협회는 이날 음력 설표기 바로잡기 캠페인과 제25회 스승의 날 행사 날짜를 공표하고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와 컬럼비아대 재학생들의 재능 기부 모임인 에도네이션 초청의 신규 개강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인 피해 사례를 통한 교육계의 인종 차별 심화 우려, 브롱스 몬피어 병원 엔지니어로 재직 중 폭행을 당하고 뇌 연화증으로 투병 중인 김성수 씨 사건 업데이트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학부모 코디네이터인 최윤희 회장은 다시 한번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한인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과 교육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수 씨 사건은 협회가 수차례 걸쳐 시위하고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병원 측에 수사 촉구 서한을 보냄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몬트피어 병원장은 여전히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개정 SAT는 아시안 학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실시되는 개정 SAT에서 독해와 수학 영역의 읽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형태가 새롭게 바뀌면서 독해 영역의 경우 지문의 단어 수준이 높아지고 지문 길이도 종전 시험에 비해 길어지며 수학도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그간 읽기 능력은 부족해도 수학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한 결과를 냈던 아시안 이민자 자녀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독해에서도 단순 단어 암기보다는 평소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 측은 예비 연구 결과 개정 SAT가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문대 입학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높아지고 입학은 바늘구멍인데요. 올 가을 학기에도 명문대 입학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9일 하버드대는 올 가을 학기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조기와 정시 전형을 포함해 총 39,0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대 지원자 수는 지난 2008년 29,144명을 기록한 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7,305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5.3%만이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매년 입학의 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인 프린스턴대도 올해 조기와 정시 전형에 29,313명이 지원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일대 역시 총 31,439명이 지원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도 38,792명의 지원자가 몰려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와 코넬,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교 등은 9일까지 지원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고장,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승객들의 몫입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7번 전철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규모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시 의원은 지난 8일 퀸즈 써니사이드 40과 7번 전철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7번 전철의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브레머시 의원은 F, G, L 전철이 감사를 받은 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됐다며 7번 전철에도 대규모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7번 전철은 매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매일매일 운행이 지연되고 심각한 결함을 일으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레머시 의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금 당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7번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7번 전철이 잦은 철도 공사로 운행이 자주 중단되고 시설의 노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번 전철의 환경은 퀸즈 지역의 삶의 질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지역이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지난해 범죄 발생률은 뉴욕시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맨해튼 미드타운 남부 경찰서 관할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111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97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6.8건의 범죄 발생률로 퀸즈 전 지역 평균치인 9.6억 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5.8건의 범죄 발생률을 기록한 레고 파크에 이어 퀸즈에서 두 번째로 낮은 범죄율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1,874건의 범죄가 발생해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이 7.5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퀸즈 자메이카 지역의 103경찰서 관할 지역은 16.3건의 범죄율로 퀸즈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맨해튼 남부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809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136건에 달하는 최악의 범죄율입니다. 이어 맨해튼 북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2,361건의 범죄가 발생해 43.6건의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트로 지하철 퍼플라인의 건설 공사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6월부터 22주간 주말 시간에는 공사 구간이 전면 차단됩니다. 메트로 교통국은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친 신중한 결정이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부터 서쪽 방면으로 연장되는 메트로 지하철 퍼플라인.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은 어제 지하철 퍼플라인 첫 단계 공사를 오는 6월부터 22주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announced yesterday is that we are going to be starting the decking operation in June of this year. It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April. But we wanted to provide a little bit more time for the contractor to coordinate with the various city agencies that are involved. At this point, we are going to be doing a weekend-only street closure operation for Wilshire Boulevard at Wilshire and La Brea. 이번 메트로 퍼플라인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한인타운 서쪽 하일랜드 애비뉴에서 라브레아 애비뉴 사이 윌셔 블러버드가 단계별로 통제됩니다. 공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차단됩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 차단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트로 측은 지난해부터 지역구 시의원인 데이빗 유 시의원과 함께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Initially, we've been discussing this with the community since last year, and we've had like 50 meetings on this with various community groups and in-person meetings and community meetings and things like that. You know, the idea being that we wanted to reduce community impacts as much as possible by getting the work done as quickly as possible. 공청회 초반, 주민들은 22주간 주말에만 길을 통제하는 것보다 7주간 길을 전면 통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LA시와 메트로의 신중한 결정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사 구간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어서 메트로는 공사 시작 이후에도 데이빗 유 LA 시의원과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쌍둥이들이 유독 많아 쌍둥이들의 수도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한 시골 마을. 쌍둥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서부의 한 시골 마을. 인구가 4,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쌍둥이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들을 교실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만 무려 21쌍의 쌍둥이 학생이 있어 교사들은 아이들을 구분하는 데 애를 먹곤 합니다. Нам там дають із математики 2 зошити, но то його мій, а мій то його. У мене є родинка. 현재 이 마을에 사는 쌍둥이는 61쌍. 쌍둥이가 집중적으로 태어나는 현상은 1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신성한 물이 나온다는 샘에서 찾습니다. Я не знав, тому що кажуть, що в нас вода така, Ілюся. А я біля неї виріс. І батько там постійно. 신성한 물이 흐르는 샘은 종교적 그림과 장식물로 장식돼 신전 같은 분위기입니다. 쌍둥이 마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이 샘물을 정밀 분석해 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효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마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까지 쌍둥이가 많아 세간의 관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Телебачення, що було в домогосподарстві була корова, і в корови теж була двійня. Навіть таке бувало. 비밀은 풀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쌍둥이 박물관까지 세워질 예정이어서 마을은 더욱 유명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2014년에 지원받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내역을 2015년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기존 수혜자들에 한해 오는 3월 31일까지로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2014년도 정부 보조금 내역을 포함한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장 기간을 통해 정부 보조 혜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비자 신청을 도와줍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유비자를, 국제범죄 조직이나 인신매매단에 의해 미국에 강제로 끌려와 매춘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T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게 되면 4년간 미국 내 거주하며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2016 재미과기협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과학, 공학, 의학학 분야 등을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재미 과기업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학부생은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친 상태여야 하며 대학원생은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어야 합니다. 4월 1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등을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월드프 아스토리아, 밀레니엄 힐튼, 메리엇 등 뉴욕시 고급 호텔에 빈대가 창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빈대 신고센터 bedbug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고급 호텔 18곳에 접수된 빈대 발견 신고는 36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 비해 4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룻밤 $400 센트럴파크 호텔에서의 악몽이라는 제목의 빈대를 촬영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이렇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바람이 불면서 춥겠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밤 최저 기온이 화씨 0도에 이르는 매서운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